자, 이게 왜냐하면 그 요드에 대한 그 논의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저는 그 좀 안내를 드리자면, 닥터 지노 TV라고 있어요. 닥터 진 이진호 박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분도 조한경 박사님처럼 이런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국 요드 협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어, 조한경 박사님 것도 받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어떤 여자 기능의학 원장님 것도 봤어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 이진호 박사님이 요드에 대한 논문까지 내셨는데, 아직까지 주류의학에서 이게 뭔가 실험된 게 없다 보니까 논문을 다 써놓으셨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된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강의를 좀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맞아요. 갑상선 질환을 딱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요드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그 이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8강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제가 이제 1번, 2번에 호르몬 수치에 대한 이해까지는 이것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좀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겠네요. 고혈압이든 고지혈이든 그것도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한은 익숙하진 않죠. 그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놓은 이유가 3, 4번은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장씩 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갑상샘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갑상선은? 갑상선이 뭐예요? 갑상선이? 이거 한 번 들어서 절대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쭉 따라오세요. 갑상선이라는 거, 남자 목젖 있죠, 목젖.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그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 하면, 어, 내분비계 호르몬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 뭐 성호르몬도 내고 많죠. 기관들이 많잖아요.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 갑상선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시면 요드를 원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요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갑상선은 그냥 뭐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중에 하나다, 조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호르몬 종류 뭐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잘. 그냥 난 갑상선 저하증이 있대, 갑상선 항진증이 있대, 이것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먹지 말래. 근데 울산에 계신 그 여자 교수님 말씀도 하시는 말이, 대학병원 때 요것도 드시지 마세요밖에 밖에 말씀을 못 드렸대.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기능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병원 가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그냥 요도 먹지 마세요부터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자, 들어보셨어요? T3, T4?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난접해 보셨기 때문에 되게 어려우실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슐린 호르몬은 들어는 봤어, 그래도. 그렇죠? 인슐린이라는 거는 들어는 봤어. 고혈압도 들어는 봤어. 콜레스테롤도 들어는 봤는데 T3, T4 이런 거 우리가 안 들어봤다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고 머리에 쥐나는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갑상선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은 T3, T4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도 진짜 배기가 있어요. 자, 우리 갑상선 저하증이 오든 항진증이 오면 막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뭐 열도 나고 살도 찌고 막 한다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 항진증, 저하증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항진이든 저하든 그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는 T3 얘밖에 없어요. T3. T3가 실질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는 놈이 T3 세포예요. 여기 써있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서 뭔가를 막 하는 놈이 T3예요. 근데 T4는 뭐냐? T4는 T3가 일을 하고 나면 얘가 소진이 되겠죠. 그럼 T4가 T3로 전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기 위한 원료 개념이에요. 원료. 어? 그러니까 T4는 원료예요. 자, 이제 막 머리 지나갔죠. 그런데 갑상선을 자극하는 TSH라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이거는 갑상선 안에는 없어요. 보통 건강검진 받아보신 리더님들 계시면 갑상선 호르몬 이거 세 개로 평가합니다. TSH, T3, T4.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건강검진표 있으실 거예요, 리더님들. 매칭을 해보시라고, 매칭.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갑상선 질환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의미를 알려드려야 돼요.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뭐냐 하면 T3, T4 농도에 따라서 TSH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상선 안에 있는 T4나 T3가 부족하면 더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한다는 얘기예요. 갑상선을 사이로이드, T가 갑상선이에요. 영어로. 그래,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러니까 T3, T4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 갑상선을, 목에 있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자극하는.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리고 T3 기능을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T3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때는 대사를 많이 해요. 3분의 1을 대사를 하고 3분의 1은 열 유지예요, 열. 그런데 제가 정상일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정상일 경우에는 반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열을 더 내는 거지. 막 승질을 더 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상 항진증이다 저하증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에너지 대사하거나 뭔가 형성하고 분해하는 데 더 많이 써요. 인슐린 호르몬처럼. 그렇죠? 자, 정상일 경우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정상. 자, 여기까지도 그냥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 자, 수치가 0.5에서 T3는 0.5에서 1.5, T4는 0.7에서 1.5, TSH는 0.4에서 0.5면 정상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환자는 이건 제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실제 의사 선생님들 자기 환자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병원에서 각각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A 사례는 진단을 어떻게 하냐?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이게 영어라서 자, 이해 안 되시면 브레이크를 거세요. 잠깐이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자, 갑상선 호르몬 분비 조절을 하는 TSH가
지금 정상 수치보다 높죠. 여기 보면 0.4에서 오는데 지금 5.9죠. 그렇죠? TSA 수치가 높게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진단할까요? 이거 뭐예요? 항진이에요? 저하예요? 항진. 항진. 자, 그러면 사례 B는 저하입니다. 사례 B는 반대로 항진이죠. 자, 무슨 얘기?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연의 기능이 하는 게 T3라 그랬죠. T3. 자, 이게 높으면 항진이고 이게 낮으면 저하예요. T3, T4, TSH가 있는데 항진이냐 저하를 평가하는 거는 T3라고. 맞죠? 얘가 본연의 기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가볼게요. 저하라고 되어 있고 항진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47세 남자고 이게 61세 여자분이에요. 자, 그런데 T3 수치 한번 보자고요. T3. 사례인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사례 B는 정상 수치를 넘어가서 항진이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왜 사례 A는 1.5보다 훨씬 낮은데 저하라고 해요? 정상 범위에 들어 0.5 이하여야지 저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 다시 이해가 안 되셨나? 자, 사례 A가 정상적인 건가요? T3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 왜 저하라고 하지?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는 수치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지난번에 고혈압, 고지혈 이거 다 보셨죠? 그죠? 수치만 보고 판단하니까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원리예요. T3, T4, TSH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진단을 하는데, 자, 의사들은 이런 논리예요. TSH라는 놈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놈이 T3, T4를 만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T3는 정상인데 TSH가 확 올라갔어. 자, 무슨 얘기냐면 T3가 작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자꾸 자극 호르몬이 높아지네? 이렇게 이해한다고 의사들은. 이해되세요? T3 수치랑 상관없이 TSH 갑상선을 자극하는 그게 올라가면 저하됐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T3가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TSH가 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에 의존해 가지고. 헷갈리시죠?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질문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서 질문을,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다 드렸어. 자,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 여기가 뭐냐 하면, 뇌하수체, 우리 여기 머리 밑에 있는 뇌하수체 있죠. 뇌하수체. 네? 여기서 호르몬이 8가지가 나와요. 신장, 유선, 모유 나오게 하는 거, 자궁, 뼈, 부신, 갑상선, 남자들 고환, 여자들 난소, 각각의 장기들을 자극하는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갑상선 호르몬이 T3, T4, TSH로 평가한다 그랬죠? 근데 TSH가 갑상선 호르몬인가요? 갑상선에 없는 놈이잖아.
T3, T4는 갑상선에서 만들어. 오케이. 걔는 갑상선 호르몬 맞아. TSH는 얘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놈이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에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뭐 상관이 100% 없다라기보다는 TSH 때문에 얘가 항진이 됐다, 저하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학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의학기술은 계속 발달한다 그랬죠. 발달.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해부학이라든지 부검이라든지 더 디테일이잖아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뒷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상선 호르몬 본연의 역할을 하는 기능은 아까 그 대사를 하고 뭔가 조직을 구성하고 태아의 뇌를 발달시키고 기타 등등 많이 보셨어요.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누구라 그랬죠? 아시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 오늘 리더님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거 우리들한테는. 네. 일방적으로 지금 풀어주세요 그냥. 네네. 네. 자, 맨 첫 장에 본연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 얘라 그랬죠? 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T3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이나 다른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인체 대사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가 식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대사를 시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T3가 낮아질 수 있죠? 할 게 없으니까. 또 두 번째, 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건 알고 계시죠?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이 기본이에요. 내가 단백질을 많이 안 먹었어. 호르몬 만들 만한 영양소를 안 먹었어요. 그래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자, 그건 영양소가 결핍됐을 때 얘기고, 세포들이 독소에 노출돼 있어. 활성산소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 호르몬이 많아. 자, 그러면 내가 먹은 게 있는데 얘를 세포에 넣어줘야 되는데 세포가 독소로 덕지덕지 쌓여있어서 영양소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대사를 시키려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빨리 얘를 막 넣어줘야 되는데. 그쵸? 자, 결국에는 T3 본연의 역할이 세포 속에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인데 우리 인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T3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자연스럽단 말이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TSH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오요드에 대한 게 이 퀘스천 2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자, 갑상선 기능 평가 주요 지표가 왜 TSH에 의존하고 있냐?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의학계에서는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요렇게만. TSH를 주목해서 보세요. 사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선에만 요렇게 된다. 이게 기존 의학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TSH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목이 엑스트라 사이로이드 리셉터. 무슨 얘기냐면 사이로이드가 아까 갑상선이라 그랬잖아요. 엑스트라는 말 그대로 갑상선 외에 리셉터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TSH 수용체가
갑상선 외에도 있다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볼게요. 이게 2012년 1월에 나온 얘기예요. 1월에. 영어는 어려우니까 여기 보시면 지방만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TSHR이 TSH 리셉터예요. TSH 수용체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는 어땠죠? 갑상선에만 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TSH가. 근데 요즘에 봤더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지방에도 있다는 거죠. 지방세포에도. 지방 조직에도 있었고 과도한 지방 생성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받아들여지면 지방 형성에 어려움, 과도한 지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약을 해보니까 최근 in recent years, 최근에 TSH 수용체가 갑상선 외에 이마에 들어있대요. 다 있어요. 다. 뇌하수체 전역, 시상하부, 난소, 정자, 피부, 신장, 면역계, 골수, 지방세포, 오만 때만 대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과거에는 갑상선에만 했을까? 그때는 기술력이, 과학 기술력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름을 사이로이드로 정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봐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거 똑같은 얘기죠. 아까 보셨던 거.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TSH 수용체가 갑상선 조직 외에도 있다면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다.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냥 갑상선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기를 자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갑상선을 자극하더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아까 논문에서 보셨듯이 더 많은 것들도 이 TSH라는 것들을 뇌하수체 호르몬을 받는 데가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TSH 수용체는 인체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고 갑상선도 그냥 그 조직 중에 한 원 오브 댐인 거죠. 원 오브 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의사들이 말했던 TSH하고 T3, T4하고 아예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걔가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데도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조직들은 갑상선은 얘가 정상인데 다른 조직들은 뇌하수체 호르몬이 많이 필요해요. 올라가겠죠. 그죠? 얘는 괜찮아. 아까 우리 저하증 봤을 때 그거잖아요. 1.14로 T3는 정상인데 TSH가 5.89란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저하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뇌하수체 호르몬이 임신을 가임기 여성은 난소한테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비만인 사람은 비만 세포에 더 갈 수도 있고. 자, 정리하자면 TS 수치 가지고 갑상선 기능 진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확정은 아니지만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 TSH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요오드. 자, 이게 또 복잡한데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한.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자,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기 TSH라는 게 있죠. 요즘에 연구하시는 분들 이게 세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조직에 TSH 수용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용체가.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요게 NA라고 되어 있어요.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NA 나트륨이고 요게 I라고 해서 요오드예요. 요오드. 그러니까 얘가 탁 들어오면 요오드를 흡수하라는 지시를 얘한테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다른 조직에도 그렇게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많이 영향을 주냐고 봤더니 모든 조직에 요오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모든 조직에. 근데 그걸 자극해주는 놈이 지금으로서는 TSH인 거예요. 뇌하수체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요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 19가지 미네랄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WX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요드가 갑상선에만 딱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뭔가를 막 수용하려고 하는 놈들이 많다. 입을 막 꺼북꺼북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 뭐 좀 줘, 뭐 좀 줘, 뭐 좀 줘, 이런 놈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르몬 이름 자체가 TSH가 아니라 전신에 작용하는 게 만약에 ISH였다면 아요다인, 요드 자극 호르몬이었다면 TSH는 갑상선과 상관없었을 거예요. 갑상선 진단이랑.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능의학계에서. 그리고 외국에도 뭐 어떤 여자 박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부검을 해봤더니 요드가 우리 몸에 최대 1500ml를 저장을 하는데 갑상선은 50ml밖에 안 써진대. 우리 그때 비타민C 보셨죠? 비타민C 혈중에는 그렇지만 간에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혈중 농도로만 측정을 해서 그래요. 당뇨도 그렇고, 그죠? 비타민C 함량도 그렇고. 근데 부검을 해봤더니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요드 기능이에요. 자, 볼게요. 제가 캡처해왔어요,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게 1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막 어떻게든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요오드 치면요. 요오드 기능 치면 다 갑상선 얘기밖에 없어요. T3, T4 얘기밖에 없고 뭐 가끔 가다가 뭐 단백질을 대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도 요오드 치면 다 갑상선 T3, T4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거기만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50ml밖에 안 쓰여진다 그랬는데 자 1번 갑상선 호르몬 씁니다. 2번 면역세포 세포 자연 사멸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드가. 자 근데 우리가 세포는 분할하고 저절로 죽고 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게 암이잖아요.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오드는 항산화 항염증 이런 역할을 한다. 3번 화학물을 디톡스를 한다. 중금속, 할로겐족 독소. 여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 이걸 섭취를 하면 엄청 졸리대요. 자, 갑상선은 브롬, 불소등이 할로겐 독소 중 하시면 기타 등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느낀 게 밀가루 진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빵이랑. 그러니까 과거에는 식빵이나 밀가루에 요오드를 넣었었대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아까 보셨던 요오드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요오드 대신 브롬을 넣기 시작했대. 브롬.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브롬을 넣고 했더니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더래요. 2배, 3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갑상선은 브롬, 불소 등의 할로겐족 독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밀가루 음식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소독제를 이용하고요.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을 호전시키기도 하고 면역 반응이 필수적이다. 백혈구 감염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7번 지방의 산패를 막는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콜레스테롤, 인지질 공부를 했지만
우리 몸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뇌. 치매 오지 않습니까? 치매. 근데 그게 만약에 3패가 된다? 거기에 물론 뭐 요오드가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번 철분, 엽산뿐만 아니라 요오드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태아 수유 임산부한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기형아 탄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도 관여합니다. 얘가. 예. 피부 항산화, 늙는 것도 늦춰줘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12번 IQ도 올라간다면 이거는 제가 뭐 내용을 안 올렸는데 중국 지역 한 지역 테스트 실험한 게 있대요. 거기 막 사람도 막 빨리 죽고 뭐 막 이러길래 거기다가 요오드를 그냥 강물에다 확 부었다더라고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사망률도 줄어들고 애들 IQ가 진짜 저만큼 올라갔대. 그만큼 인지 발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지방 산패 이런 걸 막아주니까 뇌를 구성하는 이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니까 그 역할도 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인체에 필요한 요오드 함량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갑상선 때문에 안 먹는다? 혹은 갑상선 항진이라고 해서 요오드량을 줄이잖아요. 그럼 저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진증이 있던 분들이 나중에 또 저하가 옵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지. 자, 그래서 요오드라는 놈은 우리 인체 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무기질이에요. XX에 들어있는. 그런데 갑상선 조직에서도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걸 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TSH가 아니라 SHH였으면 HSH, Heart Stimulate Hormone. 그럼 심장 다 도려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Eye Stimulate 호르몬이면 눈 다 빼야 되고. 갑상선 왜 이렇게 절단을 빨리 하는 거죠? 그나마 TSH라고 지어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해 보니까. Heart Stimulate 호르몬이었으면 심장을 막 다 때려야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7강까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습관 바꿔야 되는 거죠. 생활습관. T3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쭉 들어보니까 환경호르몬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우리 1강에서 7강까지 배웠던 우리 몸이 싫어하는 것들 있죠. 하면 얘도 옵니다. 그냥.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갑상선이 건강하기 위해서 요오드, 셀레늄,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요오드, 셀레늄, 구리만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만 채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몇십 쪽의 세포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는 저 세 개가 맞지만 비타민, 단백질, 망간, 크롬, 아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없으면 저것들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서로 역할을 못해요. 아까 T3에 말씀을 드렸지만 T3는 단백질이랑 요오드가 T4는 요오드랑 단백질이 이게 분해를 하면 둘이 합쳐지면 T4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실제로 T3로 갈 때는 이 T4랑 셀레늄이 있어야지 T3가 돼요. 그런데 단백질이 없어. 요오드만 실컷 먹었어요. 그럼 T4도 안 만들어지고 T3도 안 만들어지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요오드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그게. 응? 결국에는 수치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호르몬 얘네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잘 만들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런 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죠. 갑자기 막 이런 거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슐린도 당뇨도 1형과 2형이 있듯이 1형은 아예 췌장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사 맞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듯이 갑상선도 내가 뭔가 사고가 났다라든지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그래서 얘가 작동을 못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임산부께서 저하증이 많이 오죠. 그죠? 임산부들이 저하증이 많이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중에 태아가 내 영양소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채워줘야 되는데 임신하면 입덧 때문에 못 먹죠. 먹고 싶은 것만 먹죠. 영양소가 골고루 안 들어갔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T3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항진이 왜 와요? 그러면 먹는 건 잘 드시는데 뭔가 세포가 늙어서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넣어주려고 하니까 항진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그건 이제 어떤 영양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나 있다. 특히 여성분들이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자궁 내막증이 그거잖아요. 이 자궁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막 난소도 뭐 다 생기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얘가 지가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막 딴 데 가서 막 노는 거야. 막. 그래서도 TSH가 내려갈 수 있어요. 염증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린 자꾸 병원 가서 약을 먹으려고 하고 좀 항진됐다 그러면 떼라 그런다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 강의를 한 40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웠던 거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또 괜찮은데 요즘은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고 그냥 갑상선 T3, T4 세포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참 어려우신 시간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을 잘 해 나가면 독소 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안내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소 빼고 필요한 영양소 넣어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몸이 뭔가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돌려놓으면. 제거가 아니라. 자꾸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급한 걸 하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여성분들한테. 야, 너 밀가루 그만 먹어. 이렇게 했는데 막 얘기하잖아요. 너 갑상선 뗄래 밀가루 먹어. 이렇게 물어보래요. 너 갑상선 뗄래 밀가루빵 계속 먹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정도로 우리 식습관들 때문에 이런 호르몬계에 뭔가 교란이 오고 자꾸 그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힘이 드니까 애들이 마탱이가 가는 거죠. 네. 좀 어려운 주제로 좀 해서 좀 그렇고 아무튼 또 요청이 있었고 또 주변에 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려우신 시간 고생들 하셨고